안녕하세요. 코하! 투자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에너지 제품 수출 급증에 힘입어 상당폭 개선됐습니다. 지난 6월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보다 6.2% 감소했는데요. 수출이 1.7%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 무역 적자 감소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3,000달러 아래서 마감할 경우에 현 가격대가 향후 반등의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9시 반에 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한스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일단 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긴 나오는데 뭔가 긴 텀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이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심리도 좀 많이 멈춰 있고 시장 자체도 뭐 9시에 예전 같으면 9시에 뭐 쭉쭉쭉 뛰는 코인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9시에 그렇게 튀지도 않아요. 보니까 뭐 한 10시, 11시 돼서 이제서야 사람들이 뭐 이거 펌핑하고 저거 펌핑하면서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펌핑이 또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비농업 고용 지수가 또 9시 반에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지켜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도 늦지 않겠다. 그걸 결과값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투자하는 그런 대기 중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들 또 지켜봐야 될 지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뭐 금리 인상, FOMC, 소비자 물가 지수, 뭐 그다음에 비농업 고용 지수 등등 이런 지표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내용들 꼭 챙겨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또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그 부분을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비트필승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단기적으로 오늘 포함해서 3일 동안 연속 3,020만 원 선에서 이제 반등세를 주고 지금 가바닥 선상 작용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4주 연속 동안 계속적인 양봉의 흐름세 유지되고 있는 만큼 조정세가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과대낙폭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 지수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의 단기적인 이 비트 동향 그리고 나서 발표되고 이후에 비트 동향을 우리가 예측해보고 설정해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3020선상 지금 오늘도 3020대에서 정확하게 20만 원, 만 원 차이도 안 났어요. 20만 원대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주고 있다. 오늘 특히 이제 다음 주 CPI 발표 지수가 며칠 안 남은 이 선상 안에서 이번 주 주말 안에 이제 시장 흐름이 다들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만약 3,020만 원 선이 뚫린다라고 한다면 3,000만 원 선 이하까지도 빠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 만약에 유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주말까지는 안전하게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시장 연출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관점에 관해서 또 이슈에 관련해서 설명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CPI 발표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채굴업자를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도 당국에서 바이낸스 연계거래소 와지르를 자금 세탁 혐의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워런 미국 상원 의원이 응행권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막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솔라나에서 해킹 원인은 핫 월렛이다. 솔라나 자체 문제가 아니라고 단정 지었는데요. 이 부분 코인한수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뭐 솔라나가 최근에 이제 해킹 이슈가 있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또 좀 반론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아무래도 핫 월렛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뭐 핫 월렛, 콜드 월렛, 뭐 하드 월렛 이렇게 있죠.
뭐 핫월렛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무래도 우리가 온라인에 접속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온라인에서 해킹을 당할 가능성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핫월렛이 해킹이 당했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핫월렛은 항상 온라인으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바이러스 감염이나 해킹으로부터 당연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부분이 내가 뭐 많은 종목이 들고 있고 많은 금액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뭐 만약에 이제 하드월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뭐 USB 이런 것들 있죠. 그 연결할 때만 그 장치가 발동이 되고 그걸 뺐을 때는 장치가 안 되는 부분들에서 부분들에 옮겨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좀 더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핫월렛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은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좀 구분을 하시면서 핫월렛인지 콜드월렛인지 구분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 이런 거 대비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소식 살펴봤는데요.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들과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으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앞으로의 시장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준에서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긴축을 조금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한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계속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게 당연히 있을 이유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FOMC의 내용을 좀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이제 내용에서 파월 의장은 다음에 한 번 더 강력한 긴축 내용을 나오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금리 인하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뭐 가정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금리 인하까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구나. 그만큼 뭐 시장이 금리 인상을 많이 했구나라고 해서 뭐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고 나서 시장이 좀 이제 활발해지고 되찾는다 싶었는데 좀 많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9월달 이제 8월달은 FOMC가 없으니까 이제 9월달 FOMC로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예측하기에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포인트가 50bp 정도 되겠다. 그걸 생각하는 게 점차 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6% 정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 그렇게 FOMC에서 발언을 한번 했다 해서 사람들이 너무 좀 안일한 태도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 맞게 지금 이제 총재들도 너희들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했다지만은 그거 발언 자체로 다음에 뭐 75pp를 인상하지 말란 법이 없다. 너무 그거를 좀 배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리블랜드 연방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시작할 때까지 는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총재도 최근 주식시장이 연준의 신호의 랠리를 보인 것과 관련해 약간 당황스럽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너희들이 하다, 뭐 김칫국을 미리 마셔도 된다라는 뜻은 아닌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 루이스 연방 총재는 워낙 매파적인 사람인데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추가 금리 인상을 내다봤다. 우리는 올해 3.75에서 4%의 기준금리를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올려야 되는 부분은 1.5에서 1.75까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을 FOMC 3번이나 남아있어요. 우리가 1.5 정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0.5 3번을 할 수도 있고요. 0.75, 뭐 0.5, 0.5 이렇게 더 높아지는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일단 까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너무 사람들이 그 발언 하나 가지고 김칫국 마시면서 환호하고 안도하면서 대처를 하지 않는 모습이 조금 그렇다. 근데 미국과는 별개로
지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해지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0.5% 정도의 이제 금리 인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0.5%는 95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기준금리 0.5%의 인상이라고 합니다. 계속 영국 같은 경우는 0.25, 0.25, 0.25, 0.5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4분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13%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내다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만 내다봤을 때는 워낙 일찍이부터 많은 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너무 고점이다, 주춤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경제 자체가 미국 중심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렇게 삐끄덕거리는데 이게 분명히 다른 곳에도 효과를 줄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영국을 봤을 때 너무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영향을 안 줄 수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또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게 우리 상승에 이어가는데 한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남아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 몇 차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뭐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조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빨리 이렇게 환호하거나 또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발표를 하고 나서 우리 비트의 방향성이 좀 나올지 궁금한데요. 비트필승님. 일단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녁 9시 반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걸 봤을 때 뭐 다음 주에 있을 이제 CPI 발표 지수라든가 뭐 이것저것 왜 이렇게 많은 지수를 봐야 되냐, 머리 아프고 어차피 봐도 예측도 안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실로 많고. 근데 이게 이번 비농업 고용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3달 정도 기간 동안에서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좋게 나왔는데 만약에 오늘 발표에서 안 좋게 나온다, 예견치보다도 하회하는 수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경제 침체까지 우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서 인플레이션 수치를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을 예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 고용 지수를 봤을 때 안 좋게 나온다. 고용 지수가 떨어지는 만큼 이제는 경제 침체까지가 우려된다. 그럼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미 결과물이 나왔을 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저희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예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인난에 놓여져 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구인난에 놓여져 있다. 특히 이제 뭐 알바를 보더라도 지금 시급을 높게 쳐주는데도 지금 사람이 알바생들이 몰리지 않고 있는 것만 봐더라도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조금 풀려나면서 이제 유동성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말을 표현하는 게 MZ 세대라고 합니다. MZ 세대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일을 하지가 않습니다. 사회에 공헌하기보다는 자신의 워라밸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세대인 만큼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하지 않는다. 이런 시점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조금 너무 장기적인 미래지만 갈수록 인구수는 줄어든다. 그만큼 분명히 분기점이 생길 거예요. 지금 일단 기존에 있는 뭐 음식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이제 기업들에서도 공급은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경제 침체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당장에 있을 몇 시간 뒤에 있을 오늘 지표에서는 아마 그렇게 크게 우리가 우려하는 치만큼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상치만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비트코인의 동향에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있을 CPI 발표 지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오늘 만약에 나는 좀 불안합니다라고 하셨다면 지금 당연히 단타적인 기법에서도 오늘 발표 전까지는 정리를 하셨다가 방향 추세 전환이 되거나 혹은 그러니까 추세를 확인하시고 나서 들어가시는 것이 당연히 더욱더 안전하겠죠. 괜히 오늘 나는 발표가 오히려 좋게 나올 것 같아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건 투기성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차트적인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굵은 지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시장적인 부분도 같이 적용을 하시면서 시장의 예측을 하셔야 된다. 단순하게 지지 저항 때 그으면서 어디서 반등 줄 겁니다. 어디서 저항 맞을 겁니다. 횡보할 겁니다. 이런 예측은 어디까지나 굵은 지표들이 없는 시점에서만 확률적으로 높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같이 접목을 시키셔야 된다. 거기에 더불어서 매물대가 많이 저조합니다. 근데 비트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20만 원 선이 가바닥 선상이다. 지금 오히려 지금 단기간 동안 지금 3일 연속 이제 빠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알트들에 대한 흐름이 좋습니다. 물론 전형적인 이제 뭐 세력들의 혹은 거래소의 움직임으로써 데드캣 바운스 큰 하락을 주기 위한 행태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지금 그런 큰 하락폭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면서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에서도 지금 빨간불을 켜고 또 호재로 인해서 명분은 호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급등치가 뭐 30%, 20% 넘는 급등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알트들의 시장도 같이 끌어올리면서 준 메이저급 코인들도 올라가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은 점차 조금씩 양봉의 흐름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고용지표를 보셔야 되겠지만 크게 우려하진 않으셔도 된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용지표가 나옴으로써 또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큰 움직임은 없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유가가 최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제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고요. 또 10만 배럴 증산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런 유가에 대한 가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한수님? 네, 일단 유가는 좀 많이 잡히고 있어요. 확실히 유가 관련해서 경제의 흐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고, 그다음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다라는 뜻은 우리가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그다음에 아끼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더 이 이자가 늘어난 곳에 더 나의 소비를 끌어다 쓰는 부분이니까 사람들이 여기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그걸 아껴서 또 다른 데 쓰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쌌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기름값 싸니까 차 많이 타고 다녀도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이제 기름값이 비싸져 버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제 차를 끌고 다니면 안 되겠다. 타고 다니면 안 되겠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겠다. 그게 더 효율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상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우리 월급은 멈춰 있지만 나가야 되는 비용들은 느니까 그럼 여기서라도 좀 줄여보자. 그게 이제 기름값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 자체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기름을 사지 않는 거, 그다음에 그 증거로 미국에 이제 기름을 팔기 위해서 이제 저장고에 기름을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고에 저장돼 있는 기름의 양에 따라서 지금 기름의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저장돼 있는 기름의 양이 점차 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기름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너나 나나 원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너나 나나 원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름값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제 유가가 지금 이제 전쟁 이전 수준으로 좀 되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이슈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부분까지 회복이 되면서 많이 유가는 좀 잡혀가고 있는 모습. 자, 우리가 전쟁 이슈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게 금이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됐던 게 유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사용하는데 유가가 필요하고, 또 하필 그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기름이 채굴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또 같이 올라갔었는데, 그다음에 이 전쟁에 대한 내용도 아직 진행 중이지만 좀 해소되면서 떨어졌고, 그다음에 그에 더해서 금도 여전히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도 뭐 코로나
이제 전쟁 이전까지 떨어진 거는 아니지만 금값도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그 전 수준까지 또 가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의 이 내용들이 많이 떨어졌다. 그다음에 유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뭘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암호화폐가 또 그 중에 다시 한번 떠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유가까지 좀 잡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 자체도 지금 비트코인 큰 움직임이 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요. 지금 알트들의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비트필스님? 네, 오늘 뭐 아침 장까지 이제 급등했던 뭐 플로우도 있겠고, 어제 이제 위믹스도 엄청나게 20% 이상, 25% 이상의 급등폭을 보였었죠. 근데 이걸 봤을 때 호재로 인한 명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으로 인한 어떤 세력의 움직임인지 뭐 그 프로젝트 팀에 대한 이제 뭐 MM팀 만들어낸 것인 저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어찌됐건 호재를 보면서 다른 알트들 호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샌드박스도 나오고 있고 뭐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단 호재로서 매수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이거를 판단하는 잣대로서는 굵은 잣대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된 시점부터 이미 가격은 반영이 되어 있다. 대다수는. 호재로 인해서 그 호재가 너무 강력하다라고 한다면 수면상에 드러났더라도 그 이에 이제 상승치가 유지가 될지를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위믹스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위믹스 어제 너무 급등해서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호재야? 특히 어제도 P2E 섹터들, NFT 섹터들이 많이 올라와줬었는데 그 중에서도 위믹스가 많이 올라서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분명히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검색을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 메인넷 3.0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메인넷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근데 호재, 어찌됐건 업데이트 한다니까 호재가 아니야? 근데 호재인 건 알겠더라도 이게 도대체 얼만큼 올라갈지 여러분들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호재의 이 얼만큼 강력한지 설명을 드려본다면 메인넷 자체가 사실 우리 알트들에 대해서도 자체 메인넷을 구축하고 있는 알트들은 거의 대다수가 없다. 근데 거기다 더불어서 이 메인넷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고기술력이 들어간다. 그만큼 시간과 인재가 들어갔다는 것도 그만큼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말은 즉슨 거의 스캠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개발성이 좋고 큰 돈을 들이고 아무리 고인재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수요자가 없으면은 그것은 거의 뭐 스캠이랑 다를 바가 없다. 왜? 수요가 늘어나질 않으면 공급만 해대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안 그래도 특히 위믹스는 두 가지에 걸치죠. P2E 섹터에도 걸치고 김치 섹터에도 걸친다. 루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 알트들 중에서도 김치 섹터는 등락폭이 계속적으로 거의 하락 추세에 가까웠었는데 최근에서야 반등폭이 나왔다. 그 말은 즉슨 이제 너무 많이 시장에 비해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많이 하락폭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반등세를 주는 와중에 호재에 힘입어서 올렸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같은 경우에서는 보셨을 거예요. 이슈로. 인스타그램이 이제 플로우 NFT를 이제 뭐 활용을 하겠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인스타그램을 저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이제 메타에서 이제 메타가 이제 플랫폼을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 그 안에 이제 기업이 이제 메타가 주주다 보니까 NFT 서비스를 약 100개 개국에다 이제 뿌려내는데 그 안에서 이제 플로우 블록체인을 이용하겠다라는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플로우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주봉으로 보시든 뭐 일봉으로 보시든 계속적인 장기적인 추세를 보신다면 계속적인 하방 압력세를 가고 있다. 그리고 작년 같은 상승장 속에서도 분명 반등은 좋지만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계속적인 하락 추세는 꺾이질 않고 있다.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는데 아무리 많이 떨어졌어도 현재 2조 원대가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제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것인데 이 호재로 인해서 40%에 넘게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고 또 물려있는 고점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매물대가 저조하다 보니까 이 매물대가 저조한 상단치까지는 비교적 쉽게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다른 알트가 나온다. 갑자기 업비트상 뭐 전일 대비 뭐 10%가 급등하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호재가 나네. 그럼 얘가 오늘의 대장이다.
무지성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호재도 어느 정도의 깊이감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발전성이 있는지, 또 이제 뭐 미래 가치성 얼만큼 큰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적용을 해보시면서 가격적인 예측을 해보셔야 된다. 호재가 나왔다 해서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물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 시장에서는 호재가 정말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믹스 또한 P2E 섹터로 좀 올랐었고요. 지금 인스타그램이 메타에 소속되어 있죠. NFT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이 조금 큰 호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미국의 노동시장을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만에 좀 다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코인한수님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또 이제 왈부하는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뭐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진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으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주보다 늘어가지고 2주 만에 다시 뭐 왔다 갔다 하는 수치예요, 사실. 그래서 2주 만에 뭐 늘었다,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이거 뭐 나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진짜 까봐야 아는 거죠. 근데 뭐 매주 이렇게 나오는데 매주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미국 노동 시장이 조금씩 서서히 뭐 식고 있다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는 부분들이 생기겠지만은 6월 달에 이제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1,070만 건에서 좀 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 둔화가 조금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거 가지고 이게 계속 지속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거 하루 뭐 한 번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게 지금 뭐 여러분들이 또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실업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전조 증상이기도 해요. 지금 패드가 얘기하는 게 우리 고용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그거 하나만 믿고 가는데 여기서 뭐 고용 시장마저 무너져 버리면 좀 이슈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이 좀 중요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고용시장의 둔화에 대한 수치가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아요. 지금 26만 건의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이제 통상 노동시장의 둔화 신호가 27만 건에서 30만 건이라고 합니다. 아직 뭐 10,000건 이상의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둔화 신호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되고, 오늘 나오는 내용까지 꼭 참조를 하시면은 FED가 이 근거로 바치고 있는 지표가 괜찮구나, 맞구나. 그러면 또 시장이 환호하면서 상승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코인들도 가격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럼 9시 반이 좀 중요한 기점이 되겠죠. 그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직보다는 구인이 아직까지는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중요한 지표와 또 비트의 방향성을 좀 알 수 있을지 비트 필승님. 네, 이제 뭐 다음 주 오늘 뭐 발표와 뭐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뭐 CPI, 뭐 금리 인상,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금리 인상일 겁니다. 근데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9월 달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8월은 금리 인상이 없다. 그래서 다음 주 CPI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한 달 정도 넘는 기간 동안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은 그 안에 등락폭을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걸어두면서 비교적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날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발표 시점까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다음 주 이제 CPI 발표 시점까지 오히려 선반영되면서 좋게 나올 것인가. 왜냐면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가 예상치에서 그렇게 크게 겉돌지 않으면서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선반영되면서 오히려 비트가 올라갔다가 발표되는 시점에 오히려 조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9월달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서는 이제 양봉의 흐름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만약에 단기적인 예측이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선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양봉의 흐름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하루하루 비트코인의 동향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선물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굳이 지금 오늘 떨어지냐 마냐, 뭐 오늘도 뭐 새벽에 올라가고 이거 계속 24시간 동안 장 보실 거 아닌 이상은 굳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도 같이 파악을 해보시면서 짧은 매매 포지션 잡아가시는 것이 조금 더 적은 리스크를 가져가시는 매매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